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괴 해석 23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 전체적으로는 282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천소축 천택리에 관한 고사역의 관점과 기존의 관점, 다산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했던 대로 이제 기존의 고사역에 관한 한자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축, 형, 미룬부루, 자석요. 소축은 형통함이니 구름이 빽빽하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우리 서쪽들 교회에서부터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소축의 한자의 의미는 쌓다, 기르다, 축적하다. 근데 그게 적다는 이야기죠. 이 전체적인 또 뜻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붙들여 기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계는 건천이고 산계는 손이죠. 즉 산계는 풍, 바람, 건너가다, 공손함, 장려, 엎드리다의 상이 있습니다. 그 명령의 의미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학계는 천, 하늘, 강건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히 보면은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중국을 은나라 수도가 여기인데 그 문왕이 유류왕에 갇혔죠. 그래서 서쪽에서 이렇게 온다. 서쪽 문왕이 있는 갇힌 곳이 유리역 서쪽이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풍천소축은 산천대축과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게 축적한다는 의미인데 고사역에서는 이와 다르게 농사 짓는 일을 소재로 농부의 농사 짓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자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축은 한자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소형, 소축형, 미룬부루, 자석유. 소축, 형통하도다. 짙은 구름이 일었어도 비가 오지 않으니 우리 서쪽 들에서부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소축은 축적한 것이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미룬부루는 짙은 구름이 일어도 아직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석요는 우리 서쪽 들에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농사 짓는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비를 기다리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개별 구체적인 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여는 복자도입니다. 복자도, 농부가 하루 농사를 마치고 농길을 따라서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농부는 비를 기다리는 농부입니다. 하기구, 일하니까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견복은 끌면서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삼, 여탈복, 여열복은 수레바퀴 앞에 떨어져서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농작물을 너무 많이 실어서 이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떨어져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리하여서 부처반목, 이 일로 부부가 서로 원망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유부, 육사의 유부는 도덕을 사로잡다입니다. 그 다음 혈거적출, 근심이 없어졌으나 경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구, 도적이 논밭길에 쌓아놓은 농작물을 훔쳐버리는데 이를 보고 남편이 잡았으니 약탈의 근심이 졌으니 경계를 하면은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효, 구호의 오효는 유부연어, 즉 도적을 사로잡아서 단단히 묶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위기린, 이웃과 더불어 넉넉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농작물을 훔친 도적을 잡았으니 약탈당하지 않으니까 이제 부위기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구로 보면은 기우기처, 비가 내리다가 멈춘다. 상덕제, 아직 수레에 실을 수 있다. 부정녀, 부인의 점은 위태롭다. 즉 농작물을 실은 부인에게 도적이 와서 약탈을 당하니까 부인의 점은 위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군자정흉, 군자가 농작물을 약탈한 도적을 정벌하는 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름이 지나서 정벌을 하면 흉하다고 합니다. 즉 달이 어두워진다죠. 보름이 지나면 달이 어두워지니까 이때 약탈하고 하면은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고, 그러면 기존의 그 일반적인 이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구는
복자도입니다. 초구 복자도 하기구길. 회복하는데 도로부터 돌아오니 그것을 어찌 허물하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의 견복길, 이끌고 돌아오니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끌다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학설 대립이 있었고 무엇을 이끄는지 쟁점이 생긴다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9.3을 보겠습니다. 여탈복, 부처반목, 수레의 바퀴살이 벗겨지니 부부가 반목한다, 즉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4 유부, 혈거, 적출, 무구. 믿음이 있으니 피 흘리는 일은 없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허물이 없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유부와 혈, 거의 각자 상징성이 무엇인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이제 3구를 보겠습니다. 9.5 유부 연어 부위기린 성실한 믿음이 있으리라. 손을 잡고 당기는 것 같이 하여 부로써 이웃하리라. 여기서 이제 유부 연어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제 고사익의 관점에서는 도둑을 단단히 묶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명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3구를 보겠습니다. 기우기처 상덕제 부정여 월기망 군자정형. 벌써 비가 내리고 이미 그침은 덕을 숭상하여 가득한 것이니 지엄이가 아무리 고자도 위태롭다. 보름달이 다 되었으니 군자가 그대로 나아가면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초구 복자도 하기구길. 집을 나왔다가 멀리 가지 않고 집에서 되돌아오니 허물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어찌 큰 허물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9.2를 보겠습니다. 9.2 견복길. 견복 길하다, 즉 잃어버린 소를 찾아서 끌고서 돌아오니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9.3 여탈복 부차 반목. 수레의 복터가 벗겨질 것이다. 지아비와 아내 사이가 반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4 유부 혈거 적출 무구. 어혈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내보낸다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9.5로 보겠습니다. 유부 연어 부위 길이. 믿음을 지리되 마치 한쪽 팔뚝이 부러졌을 때 다른 팔뚝으로 서로 의지하듯이 하니 그 이웃을 도와서 부유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구를 보겠습니다. 기우기처 상덕제 부정여 월기망 군자정여. 이미 비가 내려서 이미 집에 들어와 머무르고 있다. 덕망이 있는 자를 숭상하니 그가 수레를 탈 때 그 부인을 같이 태우게 될 것이다. 이를 맡아 처리함이 이태로움이 있을 것이다. 달이 기망에 있으니 만일 군자가 월기망의 낮에 정벌을 났으면은 곧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론적인 그 풍천소축계를 보면은 소축, 형, 미룬부로 자석요. 소축은 형통함이니 짙은 구름이 끼었으니 비가 오지 않으니 우리 서교의 들판에서 교제, 자석요, 교제, 제사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설명과 달리 농사짓는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다는 풍천서축의 한글 정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농사짓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느 농부의 농사짓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축형, 소축이 형통하다. 미룬부루, 짙은 구름이 일어도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아서교는 주나라의 교회이며 농부가 일하는 곳이다. 자아서교의 뜻은 우리 서쪽 들에서부터이다. 즉 짙은 구름이 일어났으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아직 비가 오지 않았으나 장차 비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죠. 즉 괴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기술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구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구
복자도는 농부가 하루의 일을 마치고 논밭길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농부는 비가 오기를 기다린 농부입니다. 하기구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그리하여 길하다. 구이 견복길 견복은 끌면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즉 수확한 농작물을 소나 말을 이제 말이 이끄는 수레에 가득 싣고 이끌면서 돌아오니까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3 여탈복 부처반목 여탈복은 수레에 바퀴살이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수확한 농작물을 너무 많이 실어서 수레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서 이제 바퀴살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리하여서 이 일로 부처반목 처와 아내가 서로 싸운다는 얘기죠. 수레 바퀴살이 빠져나갔으니까. 그 다음 6사를 살피겠습니다. 유부 부는 사로잡은 포로와 노획한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농작물을 훔치러 온 도적을 이야기하는데 유부는 도적을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혈거적축 근심이 없어졌으나 경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적출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 무교하니까 즉 논밭길에 쌓아놓은 농작물을 훔쳐가는데 남편이 이 도적을 잡았으니 약탈당할 근심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도적을 경계하니까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부연어 구호 유부연어 유부는 도적을 사로잡았다는 말이다. 연어는 단단히 사로잡았다. 즉 유부연어는 도적을 단단히 사로잡아서 단단히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기린 이웃과 더불어 넉넉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즉 남편이 농작물을 훔치러 온 도적을 사로잡아서 단단히 묶었으니 이제 이웃과 더불어 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은택이 넉넉하게 이웃에 미친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구를 보겠습니다. 기우기처 기우기치는 기우기지와 같은 말이며 비가 내리다가 멈추었다는 말입니다. 즉 6효에서는 미름부루 상태에서 마침내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죠. 근데 잠시 내렸다는 비입니다. 그래서 상덕제 아직 수레에 실을 수 있다는 말이다. 즉 3회에서 수레 바퀴살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다시 농작물을 가득 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상태입니다. 즉 수레 바퀴살이 떨어져 나가고 싣고 있는 농작물을 농길에 쌓아두고 난 상태에서 마침내 비가 내리다 그쳤으니 그 부인이 다시 수레를 끌고 나서 농작물을 실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년은 부인의 점은 위태롭다. 즉 여전히 도적이 와서 농작물을 싣고 가서 부인에게 농작물을 약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월기망 군자정융 즉 군자는 부처가 사는 그러니까 신랑과 처가 사는 지역을 다스리는 업주를 말하는데 군자리 정벌하며 흉하다고 한 것은 군자가 농작물을 약탈한 도적을 정벌하러 가긴 가는데 보름이 지난 후에 즉 달이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시기에 가면은 정벌하기에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논의이고 그 사이에 관한 관점이고 이번에는 이제 그 천택리 10번째인 천택리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호랑이가 나오는데 이행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리는 자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홈이 부지린형 범의 꼬리를 밟더라도 사람이 물지 않으니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리는 천택리는 상계가 건천이고 학계가 태입니다. 그래서 이 리의 뜻이 리는 밟다, 나아가다, 이행하다, 실천하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리는 예를 포함한다고 입니다. 예의 예절 즉 사람의 언행, 실천, 움직임에 일정한 기준과 준칙이 있으니 이것이 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계는 건천이고 학계는 태연못입니다. 즉 상계는 천, 하늘, 강건함을 이야기합니다. 학계태는 기쁨, 연못, 호랑이, 회절, 가을, 언어, 소녀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천택리에서 호랑이가 나오는데 이 호랑이가 꼬리를 물었다고 할 때 범의 꼬리를 물었을 할 때 이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고사역에서는 이 호랑이를 무왕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많은 부분에 그 의문이 해소되는 점이 많습니다. 이 전체적인 글은 호랑이 꼬리를 밟는 것을 소재로 무왕이 은을
기득권을 정벌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즉 한짝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질인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호랑이가 묻는데, 그러니까 리호미 호랑이가 꼬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랑이가 꼬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질인 사람을 물지 않으니까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체적인 취지는 괴사는 무왕이 은을 정벌하기 위해서 1차 출정하여 맹진에서 회군했죠. 아직 시기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는 이야기는 은나라가 주나라 무왕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은나라는 기득권이고 주나라 무왕은 신진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질인 사람을 아직 물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왕은 출전하여서 맹진에서 아직 1000명 나라의 운이 아직 은에게 있다고 해서 군사를 이제 철군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온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개별 구체적인 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효, 소리, 본래의 뜻을 행한다. 즉 은을 정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은을 정벌한다는 본래의 뜻을 실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구의의 이도 탄탄은 밟는 길이 탄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유인정길, 갇힌 사람의 점은 길하다. 이때 유인이 누구냐? 갇힌 사람은 무왕을 우리에 갇힌 호랑이로 비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묘능시 파능리, 눈이 멀면서 보려고 한다. 절름발이가 걸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묘와 능에 대해서는 묘와 파는 은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리호미, 호랑이 꼬리를 밟다. 즉 호랑이 꼬리를 밟는 자는 누구이냐면은 눈이 먼 사람, 절름발이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무인 위우되고, 무인이 대군이 되었다. 즉 무왕이 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구사는 이홈이 호랑이 꼬리를 밟다. 색색, 놀라고 두려워한다. 즉 색색의 주체는 은의 제후국과 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길, 즉 끝내 길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은의 제후국과 유민은 무왕의 심기, 신진세력의 심기를 건드렸으나 무왕, 신진세력이 이들을 포용하였으므로 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쾌리, 유쾌하게 행한다. 즉 신진세력인 무왕이 기득권이 은을 정벌하고 뒷수습을 시원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려, 점이 위태로운 것은 발람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리고상, 살펴서 행하고 고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뒷수습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기선온길, 돌아오는 것이 가장 길하다. 즉 무왕이 은을 평정하고 상황을 자세히 살펴서 행하고 고려하니까 혼란이 제거되었으니 전체적으로 길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고사에게 관한 전체적인 맥락인데, 그러면 기존의 개별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구, 소리왕 무구, 평소에 밟던 대로 가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다. 즉 소를 평소 하던 대로 이렇게 해석하죠. 그 다음 구이, 이도 탄탄 유인정길, 길을 밟는 것이 탄탄하니 은자라야 바르고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기존의 고사에게 제가 노트 정리한 것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63, 묘능시 파능리 이호미 지린흉, 애꾸눈도 볼 수 없고 절름발이도 걸을 수 있음이라 범의 꼬리를 밟으면 사람이 물 것이고 무인위우대군, 무인이 대군이 되는 것이다. 이때 이제 위우대군, 위의 한자의 해석에 대해서 그때 이제 학설 대립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된다, 당한다, 위하여 이 세 가지 대립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기존의 논의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사는 리오미 삭삭 종길, 호랑이 꼬리를 밟으니 두려워하여 조심하면 마침내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구, 쾌리 정려, 과감하게 결연히 이행하면 고자도 위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구, 시리고상 기선원길, 그 밟은 발을 되돌아보면 크게 길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리고상도 기존에 살피다 되돌아본다인데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다산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소리왕 무구. 평소처럼 실천하니 가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도탄탄 구이. 이도탄탄 유인전길. 밟는 길이 평탄하고 또 평탄하니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은자라야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6.3을 보면은 묘능시 판응리 이호미 지린흉 무인 이유대군. 자, 애꾸눈이 보게 될 것이며 절름발이가 걷게 될 것이다. 호랑이 꼬리를 밟으면 사람이 물게 될 것이니 흉할 것이다. 무인이 대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사를 보면은 이호미 삭삭 속소 소소 종길. 호랑이 꼬리를 밟으니 무섭고 또 무섭지만 마침내 호랑이를 처단할 수 있으므로 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구호와 상륙에 대해서 보면은 구호 쾌리정려 즐겁게 실천하니 일을 맡아 처리하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있겠으나 위태로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상구 시리고상 기선원길 무당의 눈으로서 보고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아서 그 길흉의 조짐을 살핀다. 시리고상을 이제 조금 기존과 다르게 해석하죠. 그 다음 태의 기쁨이 사라졌다가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니 군주에게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천택리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다산과 기존의 다산의 관점과 기존의 관점을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천택리의 한글 정리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택리는 기본적으로 무왕의 은나라 정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무왕은 신진 세력이죠. 은나라는 기득권이고, 즉 이 무왕 호랑이를 누구를 상징하냐면 기존 세력이 아니라 무왕을 상징합니다. 즉 호랑이 꼬리를 밟는 것을 소재로 은을 정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리호미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 즉 무왕이 은의 정벌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부질인 사람을 물지 않는다. 형, 왜 형통하냐? 이 상태에서는 리홈이 호랑이 꼬리를 밟은 게 은나라가 주나라 무왕의 신기를 건드렸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니까 무왕의 출정을 초래한 거죠.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물지 않은 것은 무왕이 출정을 하면서 맹진에서 다 모였는데 아직 나라의 기운이 1000명이 은에 있다고 생각해서 군사를 되돌려서 아직 이제 출군은 안 한 거죠. 즉 무왕이 군사를 일으켰으나 은나라를 치지 않고 되돌렸으니까 운이 좋았다는 의미에서 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초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초구 소리왕 무구. 소리는 본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이다. 즉 은을 정벌한다는 이야기죠. 즉 무왕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은나라를 치겠다는 본래의 뜻을 실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이 이도탄탄. 탄탄은 평탄하에 꺼리낌이 없다. 즉 밟는 길이 매우 탄탄하다는 이야기죠. 즉 무왕이 출정해서 행군하는데 거리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유인정길. 갇힌 사람의 점은 길하다. 즉 갇힌 사람이 누구냐? 무왕을 이야기죠. 즉 갇힌 호랑이로 무왕을 비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3을 보면은 묘능시 판응리. 즉 눈먼 사람이 볼 수 있다. 판응리 절름발이가 걸을 수 있다. 즉 이 묘능시와 판응리는 은나라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너희들이 감히 우리를 상대로 싸움을 하려는 게 같지 않다고 비웃는 그런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리홈이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는 것은 은나라 즉 기득권 망해져가는 기득권이 이제 신진 세력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흉 눈먼 사람과 절름발이인 기득권 은나라가 신진 세력인 무왕의 심기를 건드렸으니 은나라는 재수없게 되니까 그래서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인 이유대군. 무인이 대군의 자리에 올랐다. 즉 신진 세력인 무왕이 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흉하게 되는 것은 이 신진 세력 무왕이 이제 구기득권이 은나라를 괴멸시키는 점에서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사를 보겠습니다. 리홈이 삭삭 소소 종길.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 리홈이 즉 밟은 주체는
은나라 기득권이라 이야기하죠. 삭삭 색색 색은 놀라고 두려워한다. 즉 은의 제후국 즉 기득권이 호랑이 꼬리를 밟았으니까 당연히 놀라워하는 거죠. 종길 은의 많은 제후국들과 유민들이 신진 세력인 무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왕이 넓은 마음으로 이를 포용하니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은나라 유민들이 전쟁에 패하여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사로잡혔으나 이들을 무왕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니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호 쾌리 정려 쾌리는 유쾌하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즉 무왕이 은을 정벌하고 뒷수습을 깔끔하고 시원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위태롭다는 점은 일부 유인이 반란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은나라 많은 제국들이 이제 신진 세력에 모두 복속한 건 아니죠. 그래서 비록 복속하지 않은 불만을 푸는 많은 자도 있었으나 이러한 전체적인 의미는 은을 정벌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즉 뒷수습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 유민의 반란이 있었던 점을 정려로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구, 시리고상, 살펴서 행하고 고려해서 자세히 말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을 전체적인 취지는 무왕이 이 뒷수습, 반란을 일으킨 유민들을 깨끗하게 수습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선언길, 그 되돌아오는 것이 가장 길하다. 즉 무왕이 은을 평정하고 자세히 살펴서 행하고 은의 혼란을 수습하여서 군사를 거두고 주나라로 개선하였다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천택리는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조금 그 호랑이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 그 다음 호랑이를 밟는 꼬리를 밟으면은 사람을 무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물지 않고 한다는 이야기가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는지에 관해서 기존의 관점은 이행한다, 실천한다의 관점에서 살폈는데 고사역은 맹진 출정 회군 단계에서 회군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편인데 그 풍천 서축과 천택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서축은 나중에 나오는 산천 대축과 조금 연결할 필요가 있고 천택리에서는 기존에 그 이행한다 실천하는 데 의미가 그 이행한다는 의미가 그 맹진 회군 고사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사의 관점도 같이 병행해서 바라보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